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속 매도하죠. 예, 우리가 5월 5일 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시장이 빠졌고 또 어제도 빠졌습니다. 연이틀 빠졌고 미국에서 나왔죠. 예,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자금을 푼 거를 이제 거의 풀지 않겠다. 예, 이제 겁을 주고 있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옐런 의장이 했던 행태하고 거의 비슷하죠. 시장한테 미리 준비할 기회를 주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오늘 예, 코스피가 좀 빠졌고요. 예, 코스닥은 약간 올랐습니다. 예, 여기 지금 수급에서 보듯이 지금 외국인 기관 예, 이런 쪽이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코스닥은 역으로 돼 있죠. 외국인이 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밸류체인이 여러 가지가 좀 변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물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괜찮다. 그러나 상투권에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가격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철강 가격이라든지 내지는 원유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됐고요. 또 중국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실적이 최대치를 발표했죠.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여기에 따른 전반적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죠. 예, 대통령이 방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백신 확보 정쟁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에다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다. 이것이 초점이 돼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2차 전지 내지는 이런 밸류체인, 자동차 이런 쪽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측면이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대박의 비밀입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항상 잃어버려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단타를 치기 때문에 좋아. 하면서 항상 상투권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빠지게 돼 있죠. 홈캐스트도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똥침, 소위 말해서 피레침을 만들고 상투를 만드는 주식들의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HLB도 상투권에 있다가 지금 박살 났고요. 네이처셀도 지금 6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빠졌고 신라제는 역사에서 사라지려고 합니다. KMW 이런 것들 다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박의 비밀은 바닥 종목을 매수할 때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점을 공략하기를 좋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 아난티 같은 경우 예, 제가 여기 8,000원에 추천했습니다. 8,000원에 얘기했는데 3만원 같고요. 이거를 팔으라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왜? 중국의 2대 주주가 디폴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부를 얻어가지고 팔으라고 그랬어요. 팔으라고. 그렇게 말 안 들었죠. 예. 근데 저희들은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챙겼고요. 근데 상투권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추천했죠. 저번 주에 추천했습니다. 예. 저번 주에 추천했는데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어요. 즉 바닥 종목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종목들을 매수할 때 이익이 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투트랙 전략을 하죠. 투트랙 전략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사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꽃을 피운 종목, 이미 피레침을 만들고 있는 종목,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조정을 보인 의미, 즉 조정을 보였다는 거는 에너지가 축적됐던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최고의 성과, 최고의 언론에 나오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매매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여야 될 문제는 뭐냐? 에너지 축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종합지수로 보자 이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 벤 버냉키가 있었죠. 예,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달러를 뿌렸다고 해서 헬리콥터 벤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이때는 헬리콥터 벤 버냉키가 처음에 돈을 뿌리다가 이때 더블 바텀, 여기도 이때와 같이 더블 바텀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방송에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 이때 이미 실패했던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십몇 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즉 돈을 뿌릴 때 멈추지 않고 더 뿌려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와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돈 뿌리는 속도가 여기보다 여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돈 뿌리는 속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배경은 주가 반등 속도 및 유동성이 빨라진다는 뜻. 이 돈 풀리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빨리 속도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유동성이 풀리고 코스닥의 유동성, 즉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008년도처럼 여기 정도에서 멈췄다가 실적 장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회원님들? 자금이 풀리는 속도, 그리고 자금이 풀리는 양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역할과 상승 속도와 상승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 속도와 상승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2000포인트에서 폭락을 하고 더블 바텀을 만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동성을 제한적으로 풀었죠. 그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행보한 겁니다. 이때 다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실적 장세가 나옵니다. 실적 장세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국면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 단계에 여기냐죠. 그러면 1, 2, 3, 4 조정의 폭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의미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를 지금 이미 2008년에 2010년에 해답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세가. 자, 여기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확장시킨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금 전환되고 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를 끌어올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시멘트 관련해서도 언론에 따르면 건축자재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또는 소형 원자로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탄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옛날, 즉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늘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최대의 실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실적을 발표하니까 5%가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니까 외국인과 이런 쪽 팔고 있어요. 물론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대장주는 대사를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불비불명, 바닥권에서 오르지 않은 주식이 올라가면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지, 이렇게 상투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탐욕이다. 그리고 이익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확률 게임이다. 그리고 부자 되는 사람의 특징은 바닥권에서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매집을 해야지 아무거나 매집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즉 시장은 이미 큰 손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큰 손들은 여기 보시면요. 잘 보시면요. 여기 땅땅땅 쳤죠. 다시 내려오니까 땅땅땅 쳤죠. 예, 다시 땅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이렇게 쌍봉 고점에서 이미 큰 손들의 대부분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넘어거라 더 올라가는 거는 더 올라가는 거는 니들 먹어라. 먹으십시오. 나는 안전한 주식을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바닥 종목을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에너지가 축적된 종목을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큰 손들은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를. 큰 손들은 시장을 주도한다.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단타 치던 키네마스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1, 2, 3 고점 놀이 하다가 꽈당 맞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주식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죽습니까? 이거 뭐 방송에서 엄청나게 추천했어요. 아시죠? 과연 이걸 단타치고 나왔을까요? 단타치다가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한번 걸리면 전 재산 날리는 거예요. 나는 재수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나의 투자의 성격과 나의 성격이 돈을 까먹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실 때부터 긍정적 마인드와 그리고 기업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매집할 때 이런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매집하는 종목이 좋아요. 매집할 때는 얌전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사나워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데에서 다 물리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그 좋은 주식이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냐? 주식이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왜? 내가 이런 자리에서 투자할 것이냐, 상투권에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은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꼽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꼽히는 종목. 이미 다 꼽힌 종목을 뒤늦게 세력들이 즉 큰손들이나 세력들이 방송에다 떠들어대요. 언론에다 떠들어댑니다. 뉴스에 떠들어댑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최악이다. 가격이 올라간다. 곡물가가 올라간다. 등등등등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손들은 이미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뉴스 보고 들어가고 특히
단타방은 항상 뉴스 뜰 때 따라가죠. 뉴스 뜰 때 따라가기 때문에 상층권에 물리는 것이 다반사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수익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거래량도 없으면서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꽃길이 생기는 거지, 남들이 다 간 길은 이미 모든 걸 빼먹고 수익을 빼먹고 다 핥아먹고 지나간 자리에 거기에 가서 내가 수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까먹게 돼 있는 거죠. 이 속성, 큰 손들과 기관들은 방송에 떠들 때 판다. 예,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의 줄이는 현상 보십시오. 어디서 샀나? 외국인이 여기서 사죠.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도 올라가고 여러 번 올라갑니다.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이건 쉽게 죽이질 않아요. 이걸 죽이면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다 죽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렇게 함부로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물량을 축소한다. 외국인과 기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온 종목 단타 치러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에너지가 축적된 종목을 매집할 것이냐? 이 관건에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정말 엑기스 오브 엑기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사야지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식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이 꽃길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세계의 대통령이다.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세계의 대통령이다. 이제 세계의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바이든, 우리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바이든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자, 코로나 정책을 썼어요. 이게 트럼프하고 달라진 겁니다. 트럼프하고 달라졌죠. 바이든의 정책의 1순위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완성 단계에 오니까 바이든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를 챙깁니다. 경제 중에서도 뭡니까? 고용입니다. 고용을 챙기고 있다.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말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고 있어요. 돈다발을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융단 폭격을 해서 고용을 확충하고 고용을 하는데, 이 고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질이 좋은 소위 말하면은 질이 좋은 고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계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코로나에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닥줄을 공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고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를 치려고 가시는 것보다 단타 치다가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비불명,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내가 새롭게 매집하면서 가야지. 올라간 데 다 가서 거기에서 희생족이 되지 마십시오.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50대에서 까먹는 거는 치명상입니다. 20대야 좀 까먹어도 인생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발전도 하고 변형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50대, 60대에서 까먹으면 새롭게 보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투자할 때는 까먹지 않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주식, 그리고 미래가 있는 주식,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바꿀 주식을 매수해서 승리자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MBN 골드에 매일경제TV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보시면은 들어오게 돼 있고요. MBN 골드 MBN 5500번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거 풀고 들어오시면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